자, 이 장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고, 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까지 들어간 이 상황. 아마 뭐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실려가는 모습까지 화면에 모조리 잡혔던 그런 현상인데요. 아마 뭐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보시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구급대에 실려가게 된 이 김예지 선수. 이 은메달을 따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사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 장면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선수인데, 야, 이렇게 구급대에 실려갈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내용을 보면 7월 중순부터 계속 일정이 있었던 데다 피로가 쌓이고 취재진이 많이 오면서 긴장을 하다 보니 격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으면 선수가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렇게 실려갈 수가 있냐. 우리 여러분 아무리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격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겠습니까? 그만큼 체육협회가 엄청나게 국가대표 선수들을 몰아치면서 훈련을 시켰던 그 방증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러한 대목을 꼬집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뒤늦게 빗발치고 있어요.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체육협회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선수들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입에 많은 언론사와 또 대한체육협회, 배드민턴협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죠.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오히려 선수들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보호이겠습니까? 자신의 이 발언들로 인해서 괜히 이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NS로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많은 여론들이 좀 요상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안세영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대한체육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아주 들고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레전드 선수인 방수현 선수마저도 한 번 더 이 사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인터뷰하는 시기가 굉장히 아쉬웠다. 온 국민이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나온 올림픽 금메달을 축하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 기자회견장에서 작정이라도 하듯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 인터뷰로 인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과 이슈들, 성적들이 모조리 묻히고 말았다. 또한 방수현 선수는 스폰서 관련해서도 양궁처럼 기업 측에서 후원하지 않는 한 배드민턴협회는 용품의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스폰서의 후원금으로 주니어, 상비군 등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협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세영 역시 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손을 잡고 연간 3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대표팀 선수들의 유니폼과 라켓, 신발 등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나이키와 개인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 올 초 협회에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다라고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거의 뭐 최초로 보도했었던 나이키 광고 얘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올 초 협회에다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이거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발언들도 사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무시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안세영 선수를 두둔하는 측은 오히려 국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협회와 뭐 대한체육회 또 방수현 선수와 같은 관계자들은요, 오히려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놈의 비행기 좌석, 근데 증언이 또 터졌습니다. 비싸서 못 샀던 것 뿐이다. 안세영의 논란 속에 이코노미 인증샷을 보여줬다.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실 이번 사태로 이 비행기 좌석 임원진들이 비즈니스석을 탔네 만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타고 있지 않다라고 협회가 반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SNS가 화제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 가는 중이라는 사진과 함께 딱 봐도 이렇게 좌석이 보이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 이 사진을 올리면서 협회에서 1원도 받는 것이 없고 모든 출장은 사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이런 타이밍에 이코노미 인증샷을 찍으면 왠지 명절에만 전통시장을 다니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꼭 찍어보고 싶었다. 비즈니스 표는 비싸서 못 샀을 뿐인데 청렴한 협회장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인가 그건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야, 참 많은 지금 의문점을 내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비싸서 못 사는 건데 청렴한 협회장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배드민턴 협회와 또 협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마저도 이 비행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비행기에 쓰지 않고 선수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팍팍 썼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에만 전통시장을 도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 비즈니스표? 비싸서 못 샀던 것 뿐이다. 청렴한 협회장인 척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대목들마저도 다른 협회에서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본 이기용 회장,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대회를 출전하겠다라고 했던 대화, 문자 내역까지 남아있다.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대한체육회장의 반박이 제대로 논리적이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많은 분들의 비판이 오히려 더 본물처럼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한체육회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난하는 거냐, 그게 지금 핑계라고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발언 뒤에 배드민턴 협회의 쟁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말들까지 뉴스 기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MBN이건 JTBC건 수많은 언론사에서 계속하여 이번 올림픽에 있어서 배드민턴 협회만이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용대도 안 한 컴플레인이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을 덮어버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한체육계의 문제점, 이제는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위원들,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30%로 대폭 증가가 되면서 논란이 일던 과거로 되돌린 선발 기준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마저 바꿔버리면서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가 평가위원 점수 30%로 끌어올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미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면서 3년 전에 10%대로 낮췄던 것을 다시 이번에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로서는 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경은 선수의 사례를 듭니다.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예요. 리우에서 딴 유일한 배드민턴 메달이었는데 이 선수가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선발전 승률 50%에 심사위원 평가 50%를 더해서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이었던 거죠. 경쟁 선수에 비해서 승률이 훨씬 높았음에도 이 평가 점수 50% 때문에 2배나 넘게 차이가 나며
탈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특정 대학 출신 평가원들이 제자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3년 만에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 현 시점에 있는 배드민턴 협회가 왜 문제점이 많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의 귀화 가능성에 대하여 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다. 무슨 말이라고 했을까요? 안세영 선수의 표현이 서툴렀다라는 개인 의견, 안세영 선수의 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선을 그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안세영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면서 특히나 이 시점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안세영과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이로 인해 안세영 선수의 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례가 전무했던 게 아니죠. 협회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쇼트트랙의 안현수, 임효준 등이 러시아, 중국으로 귀화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잃은 한국은 이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화를 하게 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내주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기흥 회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얘기다. 아직은 안세영의 불만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귀화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금 얘기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올림픽 기간 중이고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대회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안세영 선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굉장히 조치를 잘할 것이다.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는데 뭐 이때까지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귀화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목을 두고서 많은 국민분들께선 사실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안세영의 이번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 협회의 이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취재진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다. 안세영이 올림픽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었다. 무엇이든 올림픽 끝나라고 했고 설득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이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이면 고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이 사태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대상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투자는 게 아니라는 안세영 선수에 비해 협회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태도를 익힌다. 김연아나 손흥민급을 들먹이며 이 협회의 만연한 상업주의,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을 다쳐 퉁퉁 부어 올랐던 선수에게 제공된 한의사 비용을 언급하며 우린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의 입장문은 안세영이 직면했을 숨막히는 어른들의 완고한 관료주의를 짐작하고도 남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대하는 협회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이때까지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안세영 선수에 비해 전혀 어른스럽지 못하다. 우리 협회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안세영 혼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협회가 보이는 유일한 태도처럼 읽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자세라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공감되시는 부분이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협회는요, 손흥민 또 이기흥 회장은 이용대를 소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향한 시선은 다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손흥민,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대한체육협회에서는 이용대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안세영 선수와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상
대한체육협회 회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맞냐라는 겁니다. 표현 방법이 서투르지 않았냐라는 얘기에 비해서는요. 글쎄요. 안세영 선수의 모습은 안타깝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부상을 당한 뒤 올림픽까지 훈련을 소화했고 인도 대회에서는 허벅지 부상까지 당해 기권을 했고 그 이후에서 보여줬던 위력적인 경기력을 결국 되찾지 못했고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결국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와 대표팀의 코칭 스텝과 몸관리, 훈련 시스템을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얘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급기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는 이코노미를 타고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탄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다 옛날 이야기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태도적인 부분이 많은 국민분들께 사실 호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회 임원진은 현 집행부 임기 시작 이후에 해외 출장을 할 때면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여비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은 비즈니스석을 타지만 2021년부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며 예산을 아껴 선수 훈련비에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김태규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은 2024 파리 올림픽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설사 사실일지라고 할지언정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이 입장이 안세영 선수라는 어린 선수 한 명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좋아 보이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의 태극전사들이 엄청난 선전을 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올림픽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팀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이 역대급 금메달 기록을 세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원래 효자 종목이었던 뭐 양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종목에서 사실 야구, 축구, 농구 전부 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역대급 기록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협회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선수와의 갈등, 협회장 사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세영 선수의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가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방수현 선수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안세영 선수의 행동이 많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엄청난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자, 이 방수현 선수가 YTN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협회 지원과 감독, 코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상반된 여론이 형성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마침 파리올림픽 중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방수현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메달을 딴 직후 현장에서 안세영 선수를 만나려고 방수현 선수가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안세영을 직접 만나게 됐고 부담을 내려놓고 낭만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안세영과 만난 직후 기자들이 내게 와서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답하지 못했고 서승재 선수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었다. 서승재가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시합에 출전했다. 총 10게임을 치렀는데 정말 힘든 스케줄이다. 이거는 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적됐던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실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안세영의 시대가 왔다 라면서 자신도 이루지 못한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 동시 우승을 일군 안세영 선수를 극찬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이 심각했지만 협회는 이를 안일하게 생각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방수현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건
22년에 열렸어야 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년에 열렸고 결승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제대로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국제대회와 파리올림픽을 준비했다. 쉽지 않았을 거다.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배려했다. 그리고 선수가 뛸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결이 된다. 선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점수를 따야 올림픽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대표팀 선수로 뛰는 게 얼마나 어렵나.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있다. 대표팀은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안세영으로선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의 부조리, 선수보호 문제를 터뜨리려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안세영 선수를 도운 파트너, 감독, 코치들 그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방수현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하게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인 부분은 아주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발언이 방수현 선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찌됐건 협회와 코치진 많은 감독들이 지금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케어를 해줬다. 이런 주장을 레전드인 방수현 선수가 또 한 번 더 입을 열게 된 겁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반면 기사 내용은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협회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를 박탈한다. 결국 안세영을 잘라내게 하는 건가? 자, 지금 보니까 프랑스 올림픽을 5개월 앞둔 지난 2월에 열렸던 회의에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세세한 기준을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신설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 2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3차례 불응하면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 이 정당한 지시라는 대목이 굉장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협회의 눈밖에 난 선수를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우승했던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등 안세영 선수처럼 협회, 감독과 충돌을 빚는 선수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경기 결과 점수는 90%에서 70%로 낮추고 평가위원 점수가 10%에서 30%나 올랐다고 해요. 경기를 잘해봐야 이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배드민턴 협회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안 주면 국가대표 못 된다는 겁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거 충분히 안세영 선수 찍어내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장면을 좀 보세요. 결국 현장에서 쓰러져서 지금 막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렇게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체육회장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좀 더 보호하라고 본인이 괜찮다면 나갔다. 표현이 서투른 게 아니냐. 아실 겁니다. 본인이 부상을 감당하고 그냥 대회를 나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실신하게 된 선수가 바로 사격의 김예지 선수거든요. 기자회견 중에 쓰러졌는데 피로가 너무나 누적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종목을 불문하고 정말 어려운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협회와 코치진을 어느 정도 두둔했다라고 보여지는 방수현 선수도 서승재 선수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상일 때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야 했다. 스케줄이 너무나 힘들었다. 복식과 단식을 동시에 뛰는 선수들 너무나 괴롭다라는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협회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가 박탈되는 그런 회의까지 최근에 기준을 신설했는데 국가대표 선발 기준마저도 평가위원회가 30%나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협회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더욱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문제는 이렇게 체육회장으로서 다독인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쏟아낸 말들이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오죽했으면 바로 진종호 국회의원마저도 이번 사태를 두고서 정말 할 말이 많다. 최근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반으로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선수 또는 협회들이 서로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준 대로 다 해줬는데 문체부 측에서는 또 국회의원 측에서는 이거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는데 이야기가 나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 안세영이 쏟아낸 이 소신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한 배드민턴 협회. 그 배드민턴 협회 못지않게 대한체육회 역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인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이 말한 것과 완전 엇갈리는 주장이 쫙 쏟아져 나왔는데요. 왜 부상에도 혹사를 당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라면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회장도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선수촌장이 찾아갔지만 안세영 선수가 말을 안 하더라. 분명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시간대, 일자별로 제출한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안세영이 파리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남의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싶다고 하여 오히려 협회가 한의사를 파리로 모셔 열흘 가까이 치료까지 받게 했다. 그리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무릎 부상 오진 논란에 대해서도 의사가 오진이라고 해야지 본인이 오진이라고 해서 진짜 오진이 되는 건 아니다. 보고서상으로는 나름대로 충분히 관리했고 MRI, 제3병원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오진이 아니다. 의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밝힌 해명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썼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내용. 세영아, 나가지 말고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자 괜찮습니다. 대회 나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협회, 코치와 안세영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있다. 협회는 좀 더 몸을 보호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나갔다. 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를 믿고 있었던 많은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안세영 선수가 거짓말을 했거나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아예 그냥 한 팀이 돼서 안세영 선수를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거나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동행을 왜 막았냐라는 질문에도 배드민턴 협회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그 트레이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여서 계약을 2달 연장하자, 파리 갔다 와서 절차를 밟자라고 했는데 트레이너 입장에선 지금 당장 정식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해서 무산이 된 거다. 2개월 연장이 아니고 연단위 정규 계약을 연장하는 건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당장 할 수 없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 시스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비행기를 탈 때 선수는 이코노미에 타고 임원은 비즈니스석에 탔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의 관리보다는 조직을 위해 협회가 운영이 되었고 임원들에게 그 득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겁니다. 완전히 잘못 알려졌다. 선수들의 항공료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서 다 비즈니스석을 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자비로 탑승을 했던가 아니면 비행기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어서 아마 좌석을 업그레이드 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 건 없어요. 그냥 이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협찬사와의 관련 갈등에 대해서도 강요가 없었다.
배드민턴협회 협찬사인 요넥스, Y사의 운동화가 안세영 선수의 발에 맞지 않아 훈련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신고 싶었는데 대회에 나갈 때는 꼭 그렇게 신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운동화이기 때문에 기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부상과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했던 거 아니냐, 선수에게 지나쳤던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정말 많은 국제적인 선수들의 엄청난 선수들을 배출해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컴플레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안세영 선수만 약간 유난이지 않냐? 요렇게 지금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좀 더 알아보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 경기 나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의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도 약간 나름의 지금 엄청난 우군을 얹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뭐 대놓고 이렇게 배드민턴 협회를 어찌 보면 두둔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긴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우린 전부 다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이런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좀 서툴렀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빗발친 겁니다. 특히나 이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은 안세영 선수를 직접 태릉 선수촌장이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 왜 안세영 선수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본인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나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소신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조금은 됩니다. 자, 아니면 협회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올림픽 대회가 다 폐막이 되고 나면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모든 걸 밝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안세영 선수나 대한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 측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운동화에 불만이 많다고 하자 이용대 선수도 그런 말을 안 했다. 글쎄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괜찮다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아무도 안 했던 말을 안세영 선수가 컴플레인을 제시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대 선수나 세계적인 다른 선수들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글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문체부나 지금 이 진종호 국회의원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협회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체육계 전반적인 부분을 국회와 문체부 측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 급기야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유인촌 문체부 장관까지 입을 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 파문이 체육계의 헤게모니 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얘기냐?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로 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문체부는 다른 종목에도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겠다. 문제는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의 뒤질세라 대한체육회도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 종목에도 불똥이 튄 겁니다. 실제로 한 단체 관계자는 이미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관이 불러 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협회나 연맹은 규정에 따라서 항공편 이용을 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을 단체 운영에 내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규정을 무시한 적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수차례, 마차례 빚어왔는데요. 결국 이것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자료를 보면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배드민턴이 금메달에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 기부금은 빵원이라고 해요. 재정 자립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기 보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협회 기부금 정리가 딱 되어 있는데요. 대한골프협회가 뭐 12억, 양궁이 87억, 핸드볼이 뭐 83억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번에 금메달을 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잘 보세요. 대한 배드민턴 협회만이 기부금이 빵원이라는 해석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원하고 그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선 협회의 재정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협회의 수입이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못 미친다. 쉽게 말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의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뭔가 스폰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협회에 비하면 너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자, 급기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놈의 CCTV 영상 가짜뉴스 채널에서 또 업로드를 해서 뭐 1시간에 수십만회, 하루 만에 수백만의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의 조회수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만 이상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이라도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 채널 영상을 소비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협회 측이나 또 안세영 선수 측에게 절대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이제 이 사태가 정치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